공유가 될 거는 아니에요. 음. 자, 예. 잘 보이시나요, 원장님들? 잘 보이시면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맨날 이거 시작할 때 제가 컴퓨터가 항상 뭐 세팅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어갖고. 네네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자,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이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토픽이에요. 저는. 어, 당연히 이 인스타를 제가 그 2주에 한 번씩 이 피드만 올리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알아요. 원장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 주제는 그닥 관심이 없구나. 이거를 뭐, 어, 좋아요의 숫자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거 이제 올리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막 most popular한 그런 강의는 아닐 거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어저께 그 저희 실장님 민경 실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긴 하다. 근데 민경 실장님께서도 저랑 같은 생각인데 상관없고 한 명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한 명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월스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저희 학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죠. 아이들 시프팅이 제일 많은 시기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좀 달리셔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달리기 전에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운영 커리큘럼도 손을 늘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마음을 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달리기 다음 달에 좀 달리기를 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서민정 원장님께서 오늘 주제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4~5시간 정도 상담을 해요. 이게 저의 업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뭐 라하 잉글리시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때부터 쭉 했으니까 꽤 이 삶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어요. 라하 프랜차이즈를 하고 시작부터도 계속 주 업무가 상담이었고, 그리고 라하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제가 개인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원장님들하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주 업무가 강의와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봐도 막 진짜 수천 명의 원장님들과 수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유티풀이라는 커뮤니티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 커뮤니티는 사실 우리는 이런 그룹이다,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 원장님들이랑 좋은 마음을 나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으쌰으쌰 해주고 이런 커뮤니티다라고 아예 공포를 했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원장님들만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너지가 많이 나고 진짜 위로받고 서로 웃고 울고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만났던 원장님들끼리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은 비슷한 느낌의 주제인데 오늘은 제가 이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고 뭐 아이디만 봐서 모르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거의 안 켜시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뭔가 대화가 잘 나눠지고 할까? 그래서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인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늘.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커리큘럼이나 운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이 온전해야지 커리큘럼도 운영도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많이 안 오시더라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뭔가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이 꼭 계실 거라고 믿고요.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진짜 삶이 괜찮아. 근데 한번 궁금해서 그냥 와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너무 또 좋은 시간이 되실 게 원장님들이 만날 아이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 오늘 이제 힘들어하는 그 원장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볼 건데, 같은 맥락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밖의 아이들의 삶을 보면, 쉽지 않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어떻게 그러면 커버를 해주고, 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이들의 모습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팁들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트로가 약간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름, 오늘도 이제 익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익명으로 하니까 훨씬 더 원장님들께서 이제 좀 그 대화도 많이 하시고 채팅도 더 편하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익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과일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나나도 있었고, 이제 스트로베리 막 아보카도 막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그 과일 이름이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아예 망고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 단어 하나. 감티의 아이스크림님, 원장님 아이디를 이제 변경해 주세요. 돈. 요거 나올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할 긍정단어. 만약에 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요걸로 바꿔주세요. 제가 오늘 돈 원장님, 금융치료 원장님으로 불러드릴게요. 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 단어여야 돼요. 긍정 단어.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용기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한번 좀 바꿔보죠. 아이디. 아이디 바꾸는 거 다 아시죠? courage로 바꾸신 분이 있고, joy도 있고요. 망고 아직 안 바꾸셨습니다. 자, 나는 나대로, 나는 나, 이거일까요? 자, 용기, 용기가 조금, 젊음이 필요하시다고요? 철인, 철인 체력이 필요해요, 진짜. 요거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네. 요거 많이 느끼고 있죠. 자, 좀 이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바꾸고 계신가요? 음, 자유, free. 자, 금융치료, positivity. 금융치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그쵸. 막 아플 때쯤 되다가 월초에 이제 띠링띠링 들어오면 갑자기 막 살아나고 이런 거 다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네. 좋아요. youthful, 긍정, 도전. 도전도 좋고. 실천, 실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행력, 아이들. 오늘은 화요일. 용기. 좋아요. 자신감. 젊음, 허그. 허그가 필요하시군요. 그렇죠. 행복, 탄력. 회복 탄력. 오케이. 자, 허그 원장님 괜찮으시면 저라도 저기 홍대에 오시면은 허그 저희 그 실장님도 저도 허그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홍대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esilient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단어로 불러드릴게요. 타임 루프가 필요하신 원장님. 이거 굉장히 또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신규생,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신규생. 좋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음. 자, 요즘 원장님들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어, 이걸로 한번 토픽을 시작을 해볼게요. 좀 걱정이 있어요. 아마 지금 쓰신 거에 관대되는 부분이 아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쵸? 요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 걱정을 우리가 한번 모아보죠. 음.
그래서 그냥 채팅창에다가 쓰면은 이게 안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들.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게, 어, 어, 자, 혹시라도 뭐 컴퓨터로 지금 보고 계신, PC로 보고 계신 분은 요거 모바일로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채팅창에 요거를 링크를 남겼거든요. 여기로 한번 가시면, 음, 그러면 요런 창이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원장님들. 아이고. 이런 창이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아, 뭐, 원장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단어를 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요즘 걱정인 것들을 한번 거기다가 쳐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로 모아집니다. 사실 이 월드 클라우드 훨씬 더 좋은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던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탁탁 막 되게 멋있게 막 만들어지는 게 있었는데 유료화 됐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지금 프리 버전을 찾았는데 자, 여기에 클릭하시거나 QR 코드로 다시 한번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단어를 쓸 수 있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네임은 그냥 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1, 2 뭐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조이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 하이 이렇게 쓰셨네요, 누가. 그러면 하이라고 치고 샌드를 누르면 여기 이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원장님들의 그 걱정거리를 여기다가 한번 요즘 나의 걱정은 무엇인가 한번 여기다가 써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의 그 걱정을 한 곳으로 모아 봅시다. 어, 자, 신규원인데 문의가 너무 없어요. 라는, 걱정도 있고, 신규. 그리고 ADHD, 요거는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이야기가 듣고 싶긴 한데, my own child, 자녀 걱정이다. 수업 집중 못하는 아이들, 접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자, 원어민 학원으로 간대요. 오케이. 자, 인간관계. 좋아요. 음. 계속 써주세요, 원장님들. 아이들 실력, 성적. 자, 자, 계속 써주세요. 뭐 하나 아니고 여러 개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 다시 돌려놓을게요. 원장님들 걱정 계속 써주세요, 원장님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즘 원장님들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이게 그 학원 관련된 걱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 예? 데이비 이사님 유키즈에 언제나 제가 유키즈에 어떻게 나갑니까? 나중에 뭔가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저기 어? 감튀의 아이스크림 원장님, 요거 바꿔주세요. 지금 필요한 건 감튀의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자, inspiration and creativity. 좋습니다. 자, 유키즈 나올 깜냥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자, 되셨나요? 한번 볼까요? 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봅시다. 아이고, 이게 줌이 또 안 되네. 좀 이상하게 잘 안 보이시죠? 어머나. 어? 어, 이거다. 신규원인데 무인이가 너무 없어. 아까 있었고. 그죠?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잘 안 되네요. 이거 왜 또 크게 안, 크게 안 보일까? 자, 그럼 몇 개만 클릭해서 볼게요. 음, 신규생 모집, 블로그 쓰기, 건강.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진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매일 수업 준비도 벅찬데 이벤트, 특강, 홍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도 걱정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다 같이 보고 싶었는데, 요게 조금,
아쉽네요. 그런 방법이 없나? 그냥 이걸 제가 더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하면 좀만 더 커지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어, 수업하는 동안 내 아이를 돌보지 못해요. 좀 더 잘 해내고 싶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커요. 음, 음, 둘째가 공부를 안 해요. 오, 저희 집 이야기죠. 저희 와이프가 쓴 거군요. 네. 자, 편한 것만 좋아해요. 좋아요. 특강 준비. 좋아요. 이런 부분들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쵸? 음, 좋아요. 요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상담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단순하고 낮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뭔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별로 뭐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느냐, 뭐 얼마나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키 아이디어이거든요. 오늘의 핵심 아이디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뭐 예전에 그 Divergent Thinking이라고 그 액티비티 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클립이나 종이컵 하나를 놔두고 5분 동안 시간을 드리고 원장님들께서 막 이 그 사용법, 이 종이컵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5분 안에 집중을 해갖고 원장님들이 막 써주셨잖아요. 그 액티비티 기억나시죠? 어, 그렇게 그냥 종이컵 하나, 그리고 페이퍼 클립 하나를 5분만 집중해서 들여다봐도 수십 가지의 그 다양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5분이라도. 사실 잘 그러지가 않아요. 5분이라도 뭔가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각도로 보는, 그 종이컵 그때 소변 검사 하는 것도 나왔었죠. 그죠? 그게 되게 유니크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한낱 우리가 그냥 물 한 번 마시고 버리는 종이컵인데 과연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을까? 이 액티비티였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신규생이 없다.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진짜, 오기만 하면 잘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기만 하면 티칭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오지를 않아.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나의 문제인가로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음. 그래서 이 힘들어질 때 이 불안이라는 게 킥인을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녀석이 참 이게 참 힘듭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불안. 그러니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정체, 실체를 똑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원장님들께 이야기했던 부분을 오늘 그냥 한 번에 모아서 원장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원장님께 꼭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조금 더 이제 실체를 우리가 둘러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은. 근데 사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두려움이라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두려움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체가 확실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뭔가 일이 터져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지만, 진짜 두려움은 이 정체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경험해 본 거는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 이걸 되게 싫어한대요. 뇌가.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키킹할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키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막 진짜 8, 9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일어날지도 않을 일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간이 싫어하는 감정이 이 불안인데, 왜냐하면은 이 불안이 키킹하면은 진짜 모든 감정들이 다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특히나 우리 그 자영업자들은 이 불안함을 늘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교육업, 공부방 교수도 지금 학원 하시는 원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늘 끼고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언제 그만두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그렇죠? 이게 항상 끼고 있어서 원장님들 중에 나는 진짜 불안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달 한 달 매달 선택을 받는 것이고 약간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랄까 그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원장님들께서 여쭤봐요. 회사님 뭘 해야 될까요? 블로그를 해야 될까요? 인스타를 해야 될까요? 뭐 전단지를 돌려야 될까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똑같이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항상. 원장님 다 하셔 다 하셔야 돼요. 그죠? 다 하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설명회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설명회 준비할 때 꼭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설명회 광고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죠? 이런 이제 불안함이 와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한 명도 안 오신 원장님들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 명도 안 왔으면은 오히려 괜찮아요. 안 왔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주에 2차 설명회 진행합니다. 또 광고를 치면 돼요. 1차 설명회 성원에 힘입어 2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설명회가 또 유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하나의 이제 뭐 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애매하게 한 명이 왔다. 애매하게 두 명이 왔다. 그러나 한 명이 와도 정말 이 어머니에게 온전한 어텐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텐션을 받고 봉사한 거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고민이 돼요. 그리고 아까 신규생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굉장히 객관화해 갖고 봐야 돼요.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고 이 학원이 잘 알려지고 있고 상담이 오는데도 상담하고 났는데 입회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프로세스 안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춰봐야 되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근데 약간 홍보는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신규생이 안 온다. 이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이런 특히 블로그를 많이 봐드리고 있어요. 원장님들의 블로그. 이게 열심히 하시는 거와 상위 노출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열심히 하시되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신규생이 없지? 어머니들이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에는 레디 원장님들께서는 카페 가면은 저희 강의 있고요. 그리고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블로그 봐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두려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예방할 수도 있고 이상한 짓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원장님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 음. 용기, 오케이. 믿음, 평온함, 순한함, 좋아요. 다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믿음, 자신감,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 용기, 긍정 이 모든 게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 갑자기 그 뭔가 신앙적인 부분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는 뭐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부분을 파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은 이 아까 말씀드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는 게 원장님 안에 있다는 거. 모두에게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걸 믿는 게 사실 그 두려움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아까 자영업은 둘째 치고 자영업도 이제 좀 불안이 계속 있기는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맨날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신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아까 제일 그 불안함이 키긴 하는 이유는 모호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모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파볼 필요가 있어요. 음. 원장님들은 원장님들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어, 제가 Get Ready with Lady 강의하면서 여러 번 자료 배포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문답이잖아요. 20문답.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저는 상담 때 20문답 아이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아이랑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그 파악된 얘의 답을 보고 공감대를 찾아서 그 공감대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얘가 당연히 이 학원을 들어오고 싶다. 이 선생님 되게 좋은데? 라고 좋은 임프레션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들을 때 늘 말씀드렸던 게 원장님이 먼저 해보시라는 거였잖아요. 20문답을 우리 싸이월드 시절에 하고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원장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20문답, 100문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언제 행복한지, 나는 뭘 진짜 좋아하는지, 나는 언제 화가 나는지, 왜 우울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직접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음. 왜냐?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고,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고, 이미 지금 다운된 상태다. 그러면 잘 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옆에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원장님들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 때문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와요. 인스타그램. 이게 아이러니해요. 인스타그램은 홍보용으로 해야 되고 많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나 말고 주위의 원장님들은 다 잘하는 것 같다. 어, 이 대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오신 모든 분들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정말 잘 쪼개야 돼요. 그래서 실체를 보고 객관화하는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참석하신 원장님들은 오늘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유로워 주시길 바랄게요. 어떤 기관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한국인의 GDP를 측정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GDP는 한 4만 5천 불, 6천 불 이 정도 되잖아요. 1인당 GDP가. 근데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GDP를 계산을 했더니 15만 불이 나왔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잘하고 다 이제 플렉스하고 이제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블로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 그 보여지는 것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인스타를 정말 잘 활용하시고 너무 행복하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 원장님들이 잘 하시는 원장님들 거 피드를 보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오히려 비교를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다운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삼자 입장에서 여러 원장님들랑 상담하는 삼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게 웃픈 일이 뭐냐면 A 원장님이 B 원장님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 근데 B 원장님은 C 원장님을 부러워하고요. C 원장님은 A 원장님을 부러워해요. 나한테 없는 거를 계속 이제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인스타를 바라볼 때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릴 것 같은 건 당연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보여지는 거 올리시는 원장님들께 절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좋은 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There's never a sad day on Instagram.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슬픈 거를 막 슬픈 날 막 최고의 로우에스트 포인트인데 막 그걸 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 인스타를 봐도 항상 해피한 사람 같고 그러나 업앤다운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Get Ready with Lady가 지금 33번, 32번째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운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표현이 잘 안 됐죠. 근데 항상 보면은 이제 하이에스트 포인트와 나의 로우에스트 포인트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그 원장님들의 인스타 삶과 현실의 삶이 너무 다른 원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몇 분께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원장님, 지금 저랑 상담하신 내용과 인스타그램의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이거 원장님께 좀 멘탈리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실 테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지금 지옥 같아서 인스타그램에서라도 인정을 받는 나의 모습이 없으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나 이해가 되고, 어찌됐건 뭐 이게 지금 올리는 피드가 페이크냐, 어센틱하냐, 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뭐 인정, 위로 이런 것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동력은 될 수도 있어요. 조금씩. 근데 진정한 위로를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시는 길을 추천을 해요. 어.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비교하시는 군 자체가 이미 상위 10%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냥 인스타그램에는 모두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일단 인스타그램으로 열심히 홍보하시는 원장님들 자체가 상위 10%예요. 나머지 90%는 안 해요. 인스타그램 자체를 안 해요. 홍보 자체를 안 해요. 어. 그리고 오늘 지금 51분이 들어오셨잖아요. 화요일 오전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 자체가 저는 상위 10%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어, 진짜 제가 쌓여있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어제 어떤 인스타에서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것 리스트를 보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으나, 그리고, 그거를 참고해서 나한테 어플라이 시키면 좋겠지만, 그걸 보고 절망이 든다. 그러면은, 마음에 이슈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열등감에서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 상처에서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어찌됐건 포인트는 원장님들이 비교하시는 원장님들 자체가 이미 상위 10%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커뮤니티 안에서도 어, 되게 좌절을 많이 하세요.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스파이어 받는 측면도 있지만
다 잘하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디스커리지 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늘 말씀드렸던 거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죠. 육아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삶도 있죠. 근데 커뮤니티를 조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상위 10%, 상위 1% 원장님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보고 있는 이 원장님들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마치 이 커뮤니티에 들어 있으니 모든 원장님들이 다 이렇게 잘하는구나. 나만 못하는구나. 다 월천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오류예요. 모두가 다 30명, 50명, 공부방 교수에서 30명, 50명, 60명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신다는 말이죠. 음. 진짜 있는 그대로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30명 이하의 학생을 데리고 있는 원장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50명 이상이다? 정말 상위 1%예요. 진짜 1%.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체 파일을 보잖아요, 원장님들. 전체 파일도 제가 보는 게 다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보면 20명, 30명 이하의 원장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은 30명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10명이야?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하시려면 객관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학생 수예요. 음. 진짜 요거는 로케이션이 공개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방의 학교에 그 학생 수 되게 조그만 초등학교예요. 230명인가 밖에 없는 학교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40명을 치고 있는 거예요. 30명을 치고 있는 거예요. 30명. 근데 이 원장님은 다른 원장님들이랑 비교해서 저기는 50명 하니까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30명을 치고 있는데 230명 있는 학교에서 엄청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야 되고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몇 명을 쳤느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야 되면 전화를 주세요. 어차피 전화를 줘서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원장님들, 이게 사실 욕심이 아니에요. 원장님들. 욕심이 아니라 그냥 그 그룹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그룹이 전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원장님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굉장히 우물 안에 개구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라하 프랜차이즈로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원장님들의 그 레벨이라고 할까요? 어, 원장님들의 스타일 이게 있었어요.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은 이런 원장님들이랑 만나겠구나라고 하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원장님들이 아닌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게 잘못된 기준이었던 게 제가 만나왔던 원장님들은 다 세미나에서 만나는 원장님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장님들도 상위 10%의 원장님들이었던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강의를 하면 다 전국에서 강남 그 세미나실로 토즈 이런 데 모였단 말이에요. 어, 지금처럼 이제 그냥 줌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전밖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왕복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이 모든 헬스를 다 뚫고 오신 원장님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그 원장님들이 전체 파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어?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그 도입하신 원장님들, 그 감행하신 원장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많은 인원을 만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의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고요. 토지 오랜만에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객관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는 금물인데 비교를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보여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비교를 하시려면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된다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 그리고 객관화가 힘든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원장님들의 장점으로 생각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당연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합니다. 특히나 공부방 교습소 1인 학원 원장님들은 혼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보고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 제가 만나보고 하시는 원장님들 그 대화를 나눠보고 하다 보면 장면이 있어요. 그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극명해요. 극명하고 이거를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 제가 대부분 원장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없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장님의 장점이 아닌데 이거 장점이에요라고 하면 그 굉장히 잘못된 길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봤을 때 정말 이건 진짜 유니크한 건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거의 인지를 못 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커뮤니티를 할 때 마이크로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상담을 하면서 이 원장님이 이걸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를 강의를 한번 해주셔라. 전부 다 거절했어요.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아니요, 저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라고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얻으셔서 진짜 그런가? 응? 아니, 뭐 선생님들이 착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좋게 반응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 더 몰입하게 되고 더 디벨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게 이제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차별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저희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강사가 돼서 어, 그 유료 강사가 돼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일단 원장님들이 조금 자신을 오픈해서 그게 저랑 상담이 됐건 아니면 이 지금 오늘 같은 공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뭐 좀 더 카메라를 켤 수 있으면 켜보고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대화를 많이 나누고 나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원장님들의 피드백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장점을 조금 더 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뭐 약간 길어지고 있긴 한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 원장님들이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다가 쓰는 거는 누구도 안 봐요.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저번에 썼던 거를 지우고, 음, 다시 한번 그대로 여기다가 써볼게요. 나의 장점 하나, 써보기. 원장님들의 장점.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해요. 누가 보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음, 라고 생각이 드는 걸 여기다 한번 써주세요. 다시 한번, 어? Number of participants exceeded? 이게 안 되나? 어, 이것도, 좋은 마인드. 자, 다시 한번 링크 해드릴게요. 자, 이게 participant, 이게 안 되나? 이게 무료라서 뭔가 넘었나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아마, 새로운 걸 주겠죠? 오케이. 여기 다시 한번 넘겨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와서 한번 남겨봐 주세요. 네. 채팅방 말고
채팅창 말고 여기에다가 한번 남겨봐 주세요. 되시나요? 음, 오케이. 어,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국말로 쓰셔도 되고, 계획, 실행 능력,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것, consistency. 좋아요. 원장님들의 장점이에요. 잘 먹는 거. 좋아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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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이 마음, 눈치. 좋아요. 기록하는 거. 제가 진짜 잘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모와 대화 수준.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모, 이거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모일까? 그래서 원서 리딩, 워크북 콘텐츠 개발, 친화력, 영상 편집. 이거 되게 유용한, 꼼꼼하다. 어, 좋아요. 유치함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초등학교, 유, 유치원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음. 자, 만약에 지금 쓰고 싶은데 뭔가 쓸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DM을 보내시던 아니면 전화를 주시던 찾아드릴게요. 음. 이거를 왜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아까 그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내 불안함, 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여기가 스파크거든요. 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는 내가 장점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디벨롭 시켜야 돼요. 꼼꼼하다, 임기응변, 그리고 보드게임 좋아한다, 따뜻함, 자, 따뜻함. 이게 어떻게 보면 학원 운영할 때 뭐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 놀라웠어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 대범함, 저지르고 나중에 해결. 이거는 학원으로 확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또 잘 하세요. 이런 분들. 그렇죠. 대범하신 분들이 많이 가고. 자, 이런 장점을 우리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본 시간도 필요해요. 지금처럼. 그리고 장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지?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 안에 장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수습을 잘하고. 좋아요. 지금, 생각보다 지금 계시는, 여기 들어오신 원장님들의 수보다 여기에 그 적어주신 수가 굉장히 적은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채팅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어, 이거를 그럼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쵸? 나의 장점을 찾아가는 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나는 뭐 할 때 좋아하지? 뭐 할 때 시간이 그냥 훅 가버리지? 뭐 할 때 웃음을 짓고 있지? 미소를 짓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퀘스처네어들을 제가 던질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대답을 해보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점을 찾기도 힘들고 장점을 찾았는데도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방법. 뭐냐면, 어, 또 이제 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I am love. 사랑. 나는 사랑이야. 라는 책인데 요거를 한번 이제 read aloud를 보여드릴 건데 음 알아요 원장님들 이 그 되게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면 되게 오글거려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세미나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상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적으로도 다 보이잖아요. 프랙티컬한 세미나가 훨씬 더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사랑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진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장점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걸 떠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정말 동력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강의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원장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을 먼저 받아라. 그러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컵에 물이 넘치면 그냥 넘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아까 자녀분들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늘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얘네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아이랑 관계가 안 좋아도 그냥 그 관계 좀 내버려 두고 일단 내 자신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원장님들 비행기 타면 항상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님이 이렇게 나와서 요거 막 보여주시잖아요.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기 거 하고 아이 거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먼저 아이 거 채우고, 어, 그, 우리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옆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만약에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나는 진짜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시다면 진짜 정말로 연락을 주시길 바래요. 이거는 굉장히 워닝 사인이에요. 그런 느낌이 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인지가 되면은, 혼자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이야기 나누고, 또, 어, 사실 또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원장님들을 unconditionally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확실한 사랑이긴 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연락 주시면은, 음, 분명히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 I am love라는 read aloud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제, 제가 녹음한 거예요. 네, 볼게요. I am love, a book of compassion by Susan Verde, art by Peter H. Reynolds. When I see someone going through a storm of hurt and unfairness, of anger and sadness, when the sun disappears and the skies grow dark and I see there's fear, I ask myself, what can I do to help let the light back in? I put my hands on my heart and listen, and that is where I find the answer. I have compassion. I act with tenderness. I am love. I can listen and not say a word. I can be there. Love is being present. I can hug and hold and say,
everything will be alright. Love is comfort. I can speak softly and choose my words and actions carefully. Love is gentle. I can give thanks for all I have and am able to share. Love is gratitude. I can keep my mind and body safe and healthy. Love is taking care of me. I can express what's important to me. Love is creative. I can know that no one is perfect. Love is understanding. I can do my best to make things better when something is wrong. Love is effort. I can celebrate those I've loved before. Love is remembering. I can find goodness in kind word, a helping hand, or a shared smile. Love is tiny gestures. I can breathe in the air that the whole world shares and know all creatures are made from the very same stardust. Love is connection. When the clouds roll in, for others and for me, I know now there is something I can do. I can let my heart lead the way. I am love. You are love. We are love. And with love, we will weather the storm and light up the sky. Together. 네, 요런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아이고, 잘 보셨죠? 음, 여기 보면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책.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자,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음, 요걸 수도 있고, 요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비를 맞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산도 씌워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허그도 해주고 요게 이제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레디의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 이건 그 저희 레디 회사의 직원들 모두의 마음이 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되게 유니크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직원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 되게 유니크한 것 같다. 제가 막 그렇게 force 시킨 거 절대 아닌데 어,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 뭔가가 뭐냐?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레디의 굉장히 큰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원장님들이랑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마인드로 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늘 막 사랑만 넘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기에 화도, 화도 있고 힘든 데 왜 없겠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러나 이런 좋은 커뮤니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싶고 그랬을 때 어, 우리 함께 together 이 어려움 그리고 weather the storm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레디가 아니어도 지금 레디를 안 하시는 원장님들이라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그냥 성향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
지금 뭐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막 오그라든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연락 주시면은 분명히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 아, 네.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이 그 불안함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놨는데, 뭔가 감정을 가로막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음, 특히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세대라고 하면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40대입니다.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원장님들 그리고 3, 40대 원장님들이 좀 많이 계신 편인데 이 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왜냐하면 위에서도 뭔가 눌리고 아래에서도 눌린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께 그런 이슈도 있고 아이들과의 이슈도 있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 아들, 딸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뭔가가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힘든, 나의 힘듦, 이 감정을 해결을 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오려면 사실 네기티브한 마인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그 garbage 같은 감정들이 다 비워져 나오면 그때서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슬픔도 그렇고 화가 나는 것도 푸셔야 돼요. 진짜 푸셔야 돼요. 이거 놔두면 이제 계속 진짜 병이 걸리잖아요. 원장님들 화병이라는 단어 아시죠? 화병. 이게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쓰는 그 심리학 용어들 그 용어들 정리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화병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서만 발병하는 병이 화병 이렇게 고유 명사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막 계속 참아서 그래요. 이 화병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꾸 스탑하는 뭔가가 있다면, 나의 감정을 스탑하는 게 있다면, 이거를 좀, 쳐내시고, 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펑펑 우셔도 되고, 그리고 차에 가서 소리 질러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해서 욕을 하셔도 됩니다. 누군,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 너무 밉다면 욕을 하셔도 되고, 그죠? 그냥 푸셔야 돼요. 특히나 슬픔을 굉장히 그 막는 그런 되게 안 좋은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상은 지금 오늘 이제 강의가 길어지니까 영상은 안 보여드리겠지만 인사이드 아웃을 보시면 원장님 인사이드 아웃 원 보면은 라일리가 계속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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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잖아요. 라일리는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돼 막 그러면서 계속 그 노랑이만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였어요? sadness가 핵심이었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라일리가 나중에 조이가 깨닫죠. 조이가 있을 수가 있었던 거는 sadness가 있었기 때문이고, sadness를 잘 돌보니까 그게 조이가 되고, 그쵸. 그래서 라일리가 그 하키에 이겨갖고, 아니, 이겨갖고가 아니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치열해주는 그게 옐로우 볼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져서 슬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가 와서 컴포팅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이게 노란색으로 바뀐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sadness를 잘 우리가 터치를 해줘야 이게 조이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소름 돋던 장면이 마지막에 공이 핵심 코어 메모리가 나오는데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 구슬이. 흰 구슬에 그 섞여서 나오거든요. 완전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오늘 피드를 보시면은 그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인스타 피드에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노랑볼, 파랑볼 이렇게 섞여 있는 볼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다르게 볼게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런 네게티브한 감정이 있다, 막지 마시고, let it out. 그리고 again, 음, let it out 할 데가 없다, 연락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나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음, 나와 데이트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30분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정해놓고 그 시간은 좀 셀피시 해줘도 돼요. 뭐 가족 일이 있다. 뭐 애들이 막 뭐 하고 있다. 오케이, that's fine. 냅두고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찾아서 어, 어, 그죠. 그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장님들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혹시 아세요? 그거 테스트 보는 것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사실 이제 부부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자녀와의 그런 부분인데 테스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만약에 원장님들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드릴게요. 음. 여기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5개의 언어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사랑의 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그리고 나머지가 스킨십. 이렇게 5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자들은 대부분 스킨십이 많이 나와요. 이거 부부 그 테스트 할 때 스킨십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인정하는 말, 남자들이 좀 인정하는 말, 요거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스킨십하고 인정하는 말. 그래서 누군가가 이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에 그 자기한테 맞는 사랑의 언어를 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체크를 하고, 아, 저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특히 지금 남편분들이랑 뭔가 그 이슈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하고 좀 이슈가 있으시면, 이거 아이들용도 있거든요. 테스트지가. 그러면 얘네는 뭐를 좋아하는지. 근데 사실 뭐, 자녀용보다는 어른들께 애큐레이트한 것 같은데, 어른들 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관계에 대하여. 그래서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나는, 본인 거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나는 선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면 원장님이 그걸 자신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남편이나 뭐, 친한 분들이 있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고,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신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선물을 사랑의 언어였구나라고 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나한테 선물을 줘야 돼요. 매달 한 달에 하나씩 선물을 준다. 그게 막 엄청나게 큰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소소한 거라도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자신한테 일단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게. 근데 생각보다 애들을 보면은 인정하는 말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이들 이신문답할 때 듣고 싶은 말 물어보고 그리고 평소에 듣고 싶은 말, 이런 말 듣고 싶다.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학생들 전화번호를 그 저장을 할 때 학생 이름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을 항상 같이 붙여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랑 뭐 카톡을 하거나 연락을 할 때 최대한 그 말을 해주는, 인정하는 주는 말, 얘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뭐 그게 누구와 함께하던 친구들이랑 뭐 하루 정도는 셀피시하게 남편한테 아이들 맡겨놓고 싸우더라도 싸우더라도 그래서 나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저도 힘들 때가 있어서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공부도 하고 상담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너무 좋은데, 그때 중요했던 게 각자의 시간 확보였어요. 서로 육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시간 확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 시간만큼은 그냥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다 맡겨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든, 뭐든. 그게 한 시간이든 아니면 하루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그, 원장님들이 지금 아까 뭐 40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40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자기를, 우리 자신을 많이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인생의 흐름 중에, 그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까지 막 아이 키우느라고 막 굉장히 희생적으로 살았어요. 희생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 저 역시도 굉장히 좀 그렇게 살았고, 저는 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고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상처와 뭐 이런 결핍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이빗을 할 때 빛을 라이트, 치읓을 쓰잖아요, 데이빗. 가끔 원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빛 같아서 데이빗이 아니에요. 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원하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죠.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많이 밟아왔고, 저는 지금은 너무 좋아졌거든요. 저는 우울증도 있었고, 너무나, 어렵고 다운되는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너무, 잘 지내요. 우울증은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올라오는데 굉장히 잘 매니지를 하고, 잘 돌려보내요. 올라왔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내려보내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뭘 좋아하는지, 어, 뭐 뭘 싫어하는지조차도. 근데 그런 과정을 가지다 보니 지금 이렇게 원장님들 앞에서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마음에 막 되게 탱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으실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만약에 지금 마음이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정말 힘든 아이들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업하기 힘든 아이들도 많아요. 음. 근데 정말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 해답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는 정말 표면적인 거고 그 안에는 전부 다 그냥 사인을 거의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좀,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라는 굉장히 어,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잘 번역을 해서 우리가 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아이도 역시나 변화할 수 있죠. 살아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어, 좀 채워져서 흘러야 된다. 가끔 이기적인 거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가끔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마음에 정말 힘든 분이 계시다면 now is the time.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기 노랑이 파랑이 볼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새로운 핵심 코어 메모리 올브예요. 네. 어,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 다 아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 귀한 시간을 원장님들과 나누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열심히 이제 여름 학기 달리기 전에 한번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뭐,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인데, 오늘은 조금 더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원장님들께서 그 지금 뭐 굉장히 바쁘실 테니까 가셔야 될 분들은 편하게 가셔도 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혹은 용기를 좀 내서 내가 지금 힘든 점을 조금 뭐 공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민되는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요거 남겨주시면 목소리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멋진 회사 처음 봅니다라고 브루노 원장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좀 멋있습니다. 네. 어, 자, 혹시라도 뭐, 음, 수가 있으실까요? 음, 아까 그 신규생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 오늘도 따뜻한 마음이 한가득 담긴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용기 원장님, 용기를 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수업은 너무 재미있는데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죠. 학생, 학부모. 음. 자, 요거 용기 원장님께서 한번 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쓰시는 동안 제가 요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학생, 학부모. 맞아요. 쉽진 않은데 이거 역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원장님들의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뭐 관리가 왜 블로그로 가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블로그에 원장님들의 생각과 원장님들의 교육 철학과 그리고 원장님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놓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수업을 하는지 너무 what만 올리지 말고 너무 how만 올리지 말고 why를 올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내가 왜 이런 수업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교육을 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의 교육 철학은 왜 이런지 이런 why를 많이 쌓아두면 그걸 보고 Y에 따라오는 그 학부모님들이 생겨요. 그러면 관리가 정말 쉬워집니다, 원장님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롱런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원장님 Y를 따라오는 어머니들이라면 관리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뭐 프로그램을 바꾼다? 원장님이 그 책 교재를 바꾼다? 거의 상관 안 하세요. 왜? 원장님의 why를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how와 what은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원장님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 이 원장님이 결정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따라오시거든요. 처음에 오픈하시면 당연히 이게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막 퇴원이 생기고 그런다. 그러면 뭐 정신 승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필터링을 하고 있구나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맞는 그리고 나의 교육 철학과 맞는 어머니들이 좀 필터링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또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이제 롱런에 대한 대답이기는 해요. 학생 20문답지 카페에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혹시 없으면 저한테 DM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그 좋아요, 구독은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네, 원장님들께서 뭐 인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은 오늘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소소하게 기뻐합니다. 네네네. 용기 원장님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2 학생인데 공부가 하기 싫다고 해요.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아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정말 오만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선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은 학원에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 아이가 공부할 상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아이가 있는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얘가 집중도가 높고 이런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떠나서 그냥 일단은 이 아이와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중2 아이라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그런 거 막 뻘쭘해하고. 그러면 아이한테 그래도 적어도 너가 필요할 때 언제든 선생님이 들어줄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을 심어줘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말로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종이를 주고 한번 너의 마음을 써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또 되게 잘 쓰기도 해요. 그 안에 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감정 다 괜찮으니까 너의 감정을 그냥 생각하는 걸 다 써봐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소에서 일할 때 중2 아이가 있었는데, 학폭 열리고 막 학교에서 잘릴 위기에 있고 막 담배 피다 걸리고 막 이래갖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음 글로 한번 써보라라니까 A4 용지를 진짜 꽉꽉 채우더라고요. 근데 3분의 1이 욕이었어요. 음, 또 이제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아이들한테 믿을 수 있는 어른 피규어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그 피규어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더 관심 갖게 쳐다보고, 관심 가져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장님이 되시면 좋겠다. 용기 원장님이. 뭔가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들어주시면 되고,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어,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원장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스타일을 말씀을 드린 거죠. 외로운 직업, 특히 이상적일수록 외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외롭기도 하고, 음, 어,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이런 모임을 저는 조금 더 오픈된 관계로, 디벨롭 시키고 싶긴 하거든요. 프라이빗 할 때는 프라이빗 하고 오픈 할 때는 좀 더 오픈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조금 더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인스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면 홍보용으로 그러면 전 블로그를 추천드립니다. 네. 반드시 해야 하나요? 어, 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 생각해 보시면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지 않는 건 없어요. 음.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뭐 고속도로인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큰 빌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삼성 로고 하나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로고만 있어요. 뭐 갤럭시 광고가 아니고 그냥 삼성 로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에 삼성 모르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근데 저거는 프로덕트를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삼성 로고를 박아놨다. 그냥 우리 여기 있어라는 거를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하는 걸 보고 아, 학원에서 잘 되고 있던 안 되고 있던 무조건 홍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잘 되고 있어도 홍보를 하셔야 돼요. 잘 되고 있어도 블로그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블로그에 교육 단가표 안 올리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쵸?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신고 안 당한 사람들이 99%예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위험 요소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교육 단가대로 하기 힘든 지역도 있기 때문에, 뭐, 애매하지만, 음, 그렇지만, 이 두려움보다는 이득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동안 대기를 받고 신규반을 생성하다 학원을 확장하여 나오니 생각처럼 신규 유입이 쉽지 않아요. 이를 갈고 어제부터 홍보 시작했는데 맞는 방법인가 싶어요. 요거는 용기 원장님 한번 연락을 주시면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맞는 방식인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 블로그를 하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되게끔 하시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네이버가 원하는 포맷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하지 않으면 상위 노출이 안 되거든요. 네. 자, 블로그에 문구 보고 교육청에 신고하는 나쁜 사람도 맞아요. 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잘 되면 이게 되게 어, 슬픈 일인데 신고하는 분들이 잘 안 되는 원장님들이 신고를 많이 해요. 그 지역에서 배 아파갖고. 이게 좀 그래요. 오픈 초보라 교육청 감사도 곧 받아야 되는데 다양한 부분이 무섭고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크게 법에 위배되는 행동 못하는 성격이지만 실수가 있을까 봐 어, 뭐 실사 나오는 거에서 만약에 뭐 마이너한 이슈가 있으면 그냥 correct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실사 나오시는 분들의 감사 나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되게 유연한 분도 계시고 정말 깐깐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이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시되 어쩔 수 없는 극복해야 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뭐가 불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영어는 듣고 읽고 반복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집에 가서 탭 수업만 했다고 하니 오해를 하시네요. 열심히 시켜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져. 리앵클 영어 원장님. 오케이. 그러면 혹시 리앵클 원장님, 어, 이거 이제 원장님께서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막 혼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5분을 제대로 놀고 갔다. 재밌게 갔다.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재밌었다 그래요. 이게 아이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탭 수업을 하시고 뭐 자기주도 형태이고 그렇다면 마지막 5분은 그룹으로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원장님들 그냥 다 애들 모아갖고 그냥 테이블에서 아니 그 데스크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앉아갖고 책 읽어주는 거예요. 책. Dear Time. 음, 이런 거 아니면은 잠깐 뭐 액티비티 게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짧은 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편지 쓰려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적어야겠네요. 언제 들어줄 수 있다. 네. The Rabbit Listened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The Rabbit Listened. 저의 최애 책입니다. 제 카톡의 프로필 사진이 또 Rabbit Listened로 지금 몇 년째인지를 모르겠어요. 어, 애들이 맨날 바꾸라고 하는데, 카톡 사진 좀 바꾸라고 하는데, 어, 애플 원장님께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신고해서 불시 점검 받았는데, 오히려 부족한 부분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좋아요. 예, 결국에 도움이 되는 영어 교육으로 가고 싶은데 무엇으로 왓을 채워야 하는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본질을 놓치가 하우만 찾는 것 같아서 와, 조은 원장님 이거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코트가 When the why is clear, 음, how and what are easy. 뭐 이런 코트 있어요. why가 clear 하면은 사실 what하고 how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what하고 how는 원장님들이 왜 애초에 영어 선생님이 되었는지를 파보면은 거기에 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왜 나는 영어를 좋아하게 됐지? 왜 영어를 티칭을 하게 됐지? 여기에 굉장히 좀 답이 많고 초심에 답이 많고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답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에게 답이 있다. 어떻게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걸로 가르쳐야 되는지. 결국엔 얘네 관심 포인트로 가르치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음. 그러려면은 얘네들의 관심 포인트를 알려면은 얘네한테 관심 가져야 돼요. 아이들 자체한테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 자전거 수업을 하는 거야. 레디 쓰시래요? 그러면 AI 제너레이터로 자전거 피리릭 만들어 갖고 수업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유튜브에 자전거 관련된 영상 끌어와서 수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why. 음, 네.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맞아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업이다 보니 사업적으로 생각되는 게 또 좀 그렇더라고요. 이 또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겠죠. 홍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진짜 입소문을 많이 내주셨거든요. 요즘도 입소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입소문을 만들어내야 돼요. 입소문 낼 거리를 던져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저희는 교육가이자 사업가잖아요. 그게 다 교육 사업가가 돼야 돼요. 저 역시도 교육가에 굉장히 그 포션이 큰 사람이기는 한데, 어, 엄연한 사업입니다, 원장님들. 공부방이든 교수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는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막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음.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광고 전화도 오던데 그런 업체 믿어도 되나요? 원장님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상위 노출을 시켜도 내용을 우리처럼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힘들어도 원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고요. 상위 노출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씩 또뭐 풀어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일부러 상위 노출 안 되어도 되어요. 저는 상위 노출 되는 학원 피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페이지 뒤로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광고 홍보성이 짙은 홍보글이 그 홍보성 짙은 글은 그냥 바로 들어왔다가 나가시겠지만 제뉴인하게 상위 노출되는 거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홍보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관리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꾸 아프다고. 맞아요. 요거는, 3시가 됐어. 아이고, 잘못가 봐. 음, 요거는 학원 원장님들이랑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80%는 선생님들 상담이에요. 어머니들, 뭐 아이들 이건 둘째 가라고. 요즘 선생님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 5분. 마지막 5분. 신규 개원 그룹 수업으로 하고 싶은데 한 타임에 한 명밖에 없어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네. 이제 상담 문의 원장님, 이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 파도가 오고 있어요. 이걸 잘 타야 돼요. 이 시기 놓치면 그냥 휩쓸려 갑니다. 또 2학기 들어가면은 애들 시프팅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부터 준비를 해서 7, 8월 아이들 입회가 많이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블로그 홍보가 됐던 전단지가 됐던 뭐 설명회가 됐던 모든 것들. 그리고 레디 카페에 오시면은 지난 뭐 운영이나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강의들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어, 네네. 그냥 제가 예전에 컨설팅하고 뭐 이랬을 때는 일단 오픈하시면 학생 10명에서 15명 때까지는 진짜 마케팅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수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은 다 웬만하면 잘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 아이들이 와야지 수업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무조건 이제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감도 올라가고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명? 시드 스튜던트가 한 10명까지는 진짜 그 홍보 마케팅에 주력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모든 거의 중심은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거의 중심은 블로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전단지를 돌릴 때도 블로그랑 연결될 수 있는 QR코드를 박아서 블로그로 랜딩을 시켜야 되고 설명회를 할 때도 당연히 전단지를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야 되고 어, 어찌됐건 어머니들이 와서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어떻게 가르치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블로그가 가장 강력하고, 게다가 무료라고 할 수는 없죠.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무료긴 하죠. 좋아요. 영어를 좋아해서 매일 영어 공부하는 학원을 차렸는데 티칭에는 내 방식대로 못 따라오는 아이들과 그리고 과연 효과적인가 그게 의문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대화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런 시간에. 그래서 원장님의 방식이 정말 괜찮은 방식인지도 이런 원장님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좋겠고 사실 그래요. 그 팁이 내가 했던 방식이 모든 아이들한테 다 어플라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내 방식이 저는 원장님 방식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방식이 분명히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러면 그 방식을 원장님께서 홍보를 잘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방식을 추구하는 어머니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들을 홍보를 하려면 내 이 추구하는 방식이 잘 포장돼서 타겟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블로그든 인스타든 어디든. 그랬을 때 그거에 맞는 어머니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효과도 효과고 운영이 잘 되죠. 어, 어렸을 때 싱크빅 선생님 너무 좋아해서 영어 자체가 좋아해.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네. 음. 아, 레디를 알아보시고는 한 어머님이 상담 오셨어요. 엄마표 하고 계시는데 레디 써보고 싶다고 주변에서 가까운 곳 찾아오셨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등록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렇게 관심 많으신 어머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는 B2C 사업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어머니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그게 저희 레디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의 더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하죠. 감사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저는 개별 수업인데 무비 소리 영어를 애들이 따라하기 싫어해서 고민이에요. 그룹이 아니라 개별로 해서 그런가? 그래서 재미없어 하나 싶기도 하고 나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요거는 맞아요.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소리 영어는. 원장님께서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되게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제가 소리 영어 강의도 진행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그리고 아니면은 어려워서 싫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내려야 되기도 하고요. 나의 문제 인간은 원장님이 까부시면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까불고 있나 이 수업을 하면서 같이 춤추고 있고 같이 오버해서 블루이를 할 때 진짜 블루이처럼 아빠처럼 오버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네네. 개별로 하면은 소리 영어는 그쵸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은 개별 수업을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주일에 10분, 15분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다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레벨, 쉬운 레벨의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뽀개기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있으면은 훨씬 더 엔게이지먼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저희 원의 학부모님 레디하는 학원 찾고 있었는데 제가 도입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곧 이사 가시는데 그 동네 혹시 아시는 분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레디가 점점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지네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음, 난이도 제일 낮은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난이도 제일 낮은 노래로 재밌게 춤추면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TMI 강의 너무 좋아요. 이선님 계속 듣고 싶어요. 네, 계속 네, 진행할 예정이고요. 초3이라 노래는 또, 초3이 노래를 거부해요? 이거는 조금, 아이가 좀 샤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거는 한번 대화를 해보죠. 네, 연락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11시 40분이고,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상담하러 가야 돼서. 원장님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원장님들이 조금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늘 밸런스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 원장님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지 강의할 건 계속 되게 많고 그리고 원장님들이랑 커넥트 하고 싶은 마음은 또 그거대로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하면서 원장님들이랑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레디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타임 감사드리고 정말 꼭 필요한 강의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원장님. 네. 그러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저희 다음에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저 굉장히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목이 약간 쉬어서 그렇습니다. 다운된 게 아닙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무거운 현실이지만, 이사님과 다른 원장님들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 붙잡고 오늘 감당할게요. 네, 원장님. 너무 혼자 싸우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좋습니다. 모두 해피해피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바이. 감사합니다.